2024년은 전 세계에서 크고 작은 그런 선거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해라고 하죠. 특히 올해 미국에서는 11월 5일 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또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많은 나라에 크고 작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정권이 어느 쪽으로 넘어가느냐, 민주당이냐 아니면 공화당이냐 이거에 따라서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앞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당시의 선거운동 과정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미국 선거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었죠. 그 후로도 미국 정치계에서 그리고 언론계에서도 주목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요. 최근엔 미국 공화당의 공식 행사에 초청이 돼서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가 끝나자마자 거기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저는 기립 박수를 쳐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기업 회장님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도 또 이 2024년도 미국 대선 전망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다고 하죠. 아주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미국 소식을 한국인과 또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는 그런 분인데 빌드업 코리아의 대표이시고요. 그것보다도 엠킴TV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엠킴TV의 김민아 대표와 함께 오늘 미국 대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민아 대표님은 한국에서 태어나셨지만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쩌다가 이렇게 미국 정치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사실 정치에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집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후로 유튜브를 2020년에 하게 되면서 미국 정치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걸 그냥 중립 상태에서 했었거든요. 나는 뭐 좌도우도 아니고 중도다. 그런데 이제 정치가 이제 돌아가는 상황과 또 전 세계가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입장을 취하며 또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시작하려고 할 때 좀 겁이 나거나 뭐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사실 겁은 안 났고요.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채널에 딱 10,000명의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셨는데 이 만 명의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걸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제 미국 대선이 갑자기 이제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월부터 딱 한 달 동안만 매일매일 10분짜리 영상을 올리자 하면서 이제 하루에 14시간씩 한 8시간 아티클들을 읽고 그 다음에 혼자 편집하는 것도 막 배워서 하고 썸네일도 만들고 다 혼자 해가지고 네, 그렇게 매일매일 한 달을 딱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자료도 찾고 또 실시간으로 거의 그 미국의 방송 폭스뉴스나 뭐 CNN이나 이런 것도 다 모니터 하시고 그리고 또 방송도 하고 또 그것도 편집도 하고 썸네일도 만들고 벅차지 않았습니까? 벅찼는데 이상하게 무언가에 끌리다시피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그 모티베이션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시작한 일이 김민아 대표님의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이 새로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2주 정도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는데 갑자기 2주 만에 1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와우. 그때 이후로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그걸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2020년 당시 얘기예요. 그 도널드 트럼프가 부정선거, 그다음에 개표 조작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패배했다고 믿고 있는 그 미국 유권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럼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만 나와도 유튜브에서 검열하고 뭐 트위터, 당시 트위터에서 게시글 삭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국민들이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면서 더 많이 이렇게 깨어나고 있고요. 사실은 그 부정투표가 코로나로 인한 우편투표나 아니면 투표 수확이라는 개념이 미국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병원 아니면 뭐 학교 이런 데 가서 원래 투표를 하지 않을 사람들의 표들을 다 가지고 와요.
돈을 주고 사든지 그런 다음에 다 이제 바이든만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 뭉태기로 가서 대리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투표함에 집어넣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무더기로 바이든의 표가 이제 개표가 끝났다고 생각됐는데 갑자기 멈추더니 야밤에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도 대선의 개표가 진행되면서 네, 표가 이제 불규칙적으로 쌓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거 보면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이 부정투표나 그런 그 개표 조작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넓기도 하고요. 원래부터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심한 차이를 줄 정도는 아니다 해서 다들 이제 묻어왔던 부분이었어요. 원래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부정투표에 대한 문제들을 제시해 왔었거든요. 과거에도.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와 또 우편 투표가 생기면서 그것이 더 이제 대규모로 커지게 된 것이죠. 2020년 때 그 민주당이 그런 것들을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이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판결이 안 났나 봐요. 네, 사실은 첫 번째로 미디어가 거의 이제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 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하고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도 보도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의 역할이 가장 컸고요. 국민들을 선동하는 데에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이렇게 미디어의 그 편향성이 심하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마다 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주 사법부, 주 국무부, 주 대법원들이 이제 민주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법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불만을 가진 그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일부가 2021년도 1월 6일인가요? 갑자기 막 DC에 있는 그 국회의사당을 막 난입을 해가지고 점거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미국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렇게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 점검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 김민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그게 이제 CNN과 뉴욕타임스 주로 이제 반기독교주의적이고 좌편향된 미디어가 하는 얘기였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요즘에 이제 X라고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인수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트위터에서 유튜브처럼 굉장히 많은 검열을 했고 기독교나 보수적인 콘텐츠를 막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해서 이제 제대로 된 정보들이 흘러다닐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근데 그 정보들에서 이제 흘러나온 것 중에 중요한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1월 6일 당시에 국회의사당을 폭동을 일으키고 난입을 했던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라 사실은 반대로 위장한 트럼프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그것이 진짜 실제로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 존슨이라고 하는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이제 지금까지는 그 영상을 의회에서 숨겨왔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다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고 이제 그것이 공개가 되면 물론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보도를 안 하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웬만큼 다 알려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미 유출된 영상을 보니까 난입하기 전에 이미 그 의회 경찰들을 앞세워서 먼저 시민들을 공격했더라고요. 네, 공기총으로 먼저 시민들을 쏘고 연막탄 같은 걸 먼저 국민들에게 날렸고 그래서 국민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뒤에는 다 막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앞에 뚫려 있는 의사당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회 경찰이 그 문을 열어주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당으로 사람들이 들어갔고 실제로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평화적으로 그 안에서 그냥 걸어만 다녔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제 뉴스를 통해서 듣기로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으로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연설을 하면서 네. 국회의사당으로 돌격하라 막 이렇게 선동을 해서 지지자들이 흥분해가지고 네. 국회의사당을 점거했다 막 이렇게 우리는 들어가지고 정말 막 나가는 트럼프구나. 그렇죠. 그렇게 라고 생각할 이렇게.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네, 뭐 언론사에 있어 보셨겠지만 주로 이제 컷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2020년도에 일어났던 그 이 부정 투표, 네. 그다음에 이 개표 조작 예. 이런 일이 금년 2024년도에도 또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뭔가 대책은 있나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책은 조금씩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미국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이 썼던 방법을 공화당이 또 우리가 또 같이 써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투표 수학 있죠? 이제 병원, 요양원, 학교 다녀서 투표 모아오는 거를 이제 우리 공화당도 하자 해서 이제 그런데 좀 더 펀드레이징한 모금한 돈들이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제 어제까지 슈퍼 투스데이라고 해서 예비 선거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제 대의원 수를 1215표를 차지하는 사람이 공화당의 리더로 선출되게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벌써 1000표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예비 선거들 이제 해서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이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슈퍼 투스데이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 슈퍼 투스데이 때 네. 미국에서 네. 갑자기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게 올스톱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무슨 선거와 관련이 있습니까? 사실은 관련이 있다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없으나. 이제 슈퍼 투스데이 전날 갑자기 페이스북과 그러니까 일명 좌편향된 빅테크 미디어가 전부 다 한 30분 정도 다운이 됐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이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의심을 가장 먼저 또 제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일론 머스크죠. 네. 또 동일한 이제 테크놀로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일론 머스크가 보는 시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SNS 같은 게 이렇게 다운이 되는 것과 네. 그 이 공화당 경선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특별히 무슨 관련이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는 없는데요. 사실은 이제 주변에서 트럼프 관련 컨텐츠를 업로드하려고 했던 몇몇 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업로드를 못하게 하는 거군요. 네, 그 영상이 삭제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애초부터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야, 벌써부터 그러면 앞으로 참 11월 5일 되기 전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 또 반복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기소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먹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해도 안 되니까 어제는 민주당 하원에서 이제 연방의 입장에서 트럼프를 밸럿에서 제거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그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지 그 퇴임을 하게 되면은 뭐 산속에 들어가 계시든지 아니면 뭐 사회봉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시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만 해도 이 퇴임한 이후가 오히려 더 이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리고 퇴임하는 그 과정과 또 재선되지 못했던 그 과정 자체가 좀 사람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재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 바이든이 트럼프 뒤를 이어서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예. 지난 4년간에 이제 한 3년 조금 넘었는데 지난 그 3년간의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치적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세요. 네, 엉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그랬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김민아 대표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미국 유권자들의 생각입니까? 경선의 결과가 증명해주고 있듯이 대부분의 미국 유권자들의 생각입니다.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던 뭐 흑인 베이스, 히스패닉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의 답은 다시 트럼프 행정부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사실은 언론 보도는 안 되지만 X, 그 트위터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트럼프 이후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미국 유권자들, 미국 시민들이 가장 이제 그 시급하게 생각하는 그 해결해야 될 문제점.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유가 인상 뭐 이런 거겠죠? 그렇겠죠. 그걸로 이제 초래된 이제 경제 문제, 인플레이션, 물가가 정말 많이 상승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조 바이든은 이 셰일가스 생산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유가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저는 한 영적인 흐름 안에서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와 또 민주당과 그리고 그 행정부를 지지하는 기업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가치들이에요. 근데 그 선상 안에 이제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네, 환경 문제를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게 사실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을 컨트롤하려는 그런 아주 뒤에 숨어있는 어젠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석유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기차 아니면은 대체 에너지로 이제 옮겨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겉으로 듣기에는 맞는 말 같지만 정책적으로 봤을 때 결국 그런 부분들이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경제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상이변이라든가 이런 건 다 그냥 가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가짜라고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 기후 단체 그 기관들이나 기후변화 단체 기관들이나 뭐 그런 오르가니제이션들이 하는 일들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엔이 지금 이상하게 하고 맞습니다. 특히 UNRWA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그 활동이 네.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그럼요, 맞습니다. 그게 기후 이
조직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많은 기후 조직들이 사실은 정말 기후에 관심 있는 조직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부분을 먼저 꿰뚫어 본 것이고 이것이 정말 자국민들에게 또는 넘어서 전 세계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지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봤을 때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사람들이 가장 또 걱정하는 게 국경 문제예요. 맞습니다. 불법 이민. 충격적이죠. 제가 듣기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1,000만 명이 남쪽에서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와. 그래서 제가 직접 국경에도 다녀왔습니다. 확인하려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왜 그거를 이렇게 국경을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 이민자들을 들여오는 목적 자체는 선한 의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좀 못 사는 국가의 사람들이나 난민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게 도와줘야 하는 것이 우리 미국의 가치를 이제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 미국의 정신이다, 기독교 정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적으로 이유는 이제 그런 이민자들에게 연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것은 이제 다시 한번 민주당 정권을 지속하려는 또 다른 의도가 아닌가 이제 이런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불법 이민자들한테도 이 투표권을 주나 보죠? 예, 이미 뉴욕과 캘리포니아 민주당 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갔더니 그 미국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텍사스 주지사가 미국 연방 정부한테 지금 뭐 거의 맞짱 뜨듯이 우리는 지금 연방 정부가 하는 거 못 따르겠다 이렇게 지금 항거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군사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더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굵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벌써 그러고도 남았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너무 많은 이민자들이 텍사스 국경을 통해서 이민자가 아니죠. 불법자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중에는 단순한 남미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랍 국가들에서 오는 테러리스트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지자들, 하마스 지지자들도 엄청 많고요. 중국 공산당 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대거로 밀려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면은 미국의 그 사회 안전 보장 시스템도 무너지죠.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비용 부담도 또 국민들이 다 내야 되는 거고. 납세자들의 돈으로 이제 심지어 그들의 성 전환 수술 비용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 좀 국민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원래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를 지지했던 분들도 이건 너무 급진적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다시 공화당 정부로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뉴스에 나온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이 사법 리스크 죄목이라 그래야 됩니까? 네. 이게 쭉 열거되는데 아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정말 미스테리하게 아직도 미국 사람들한테 지지율이 높아요. 왜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그 지지율이 높은 겁니까? 사실은 지금 미국 민주당과 또 사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통은 중국 공산당이나 러시아에서 했던 일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야당의 우세 후보를 사법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 제거해 버리려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예전 30년 전 스캔들 일로 막 기소가 터지고 이런 것들이 터지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 트럼프가 좀 도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계속되니까 민주당 얘네들이 정말 트럼프를 무서워하긴 하나 보다로 바뀌면서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지만 대법원까지 결국엔 올라가서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측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지금의 우세 후보, 야당 우세 후보를 탄압할 만큼의 문제가 아니다. 또는 별 증거 없이 그냥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서 소송하는 건들도 굉장히 많았다. 네, 이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도요, 예. 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평가가 별로 이렇게 긍정적이질 않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팍하고 또 비이성적이고 네. 또 도덕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2020년도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네. 이제 미국은 정상으로 이제 되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한국 언론들의 이 기사 논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다시 등장하면서 예.
지지율도 높아가면서 이제 뭐 이 조 바이든보다도 더 높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한국 정부, 그러니까 언론도 걱정이 되나 봐요. 야, 이거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 해서 벌써부터 걱정하는 그런 한국과 이 미국, 네.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 또다시 저 비정상적이고 괴팍한 미국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지 이렇게 걱정하는 논조의 그 기사들이 이렇게 많이 눈에 뜨이던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못 갖는 것일까요? 일단은 언론의 역할입니다. 사실 미국의 주류 미디어 98, 99%가 굉장히 좌편향된 자산 운용사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가 당연히 한쪽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주류 미디어는 그런 미디어들을 카피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직접 가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정치 현장에 제가 1인 미디어로 가보면 대한민국의 언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MBC나 KBS나 뭐 YTN 이런 데 거기 가지 않습니까? 주로 공화당 행사에는 일단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뭐 전당대회나 랠리 이런 데 가도 없습니다. 한국 언론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실제 미국의 정치 현장에서 벌어진 일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네임 밸류가 있는 언론사들이 보도하면 아 저게 정론이다라고 믿고 가는 경향이 세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편에서 얘기를 해주는 언론사도 있어야 국민분들이 이제 시청을 양쪽으로 알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뚜렷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한국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괴팍하다, 뭐 성질이 더럽다. 근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들이 보통 이 브레드 TV를 많이 보시죠. 우리가 이제 죄 지은 자에게 돌 던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성격이 괴팍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누군가의 죄성이고 연약함이라고 한다면 사실 오바마도 바이든도 그런 연약함들은 다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도 성격이 좀 괴팍합니까? 어때요? 뒤에서 어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뭐 우리 하나하나 개인을 두고 본다고 해도 사실 다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덕성을 가지고 대통령을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우리는 그 영어로 Miss Congeniality라고 하는데 미스 코리아 중에서도 뭔가 이제 성품과 인성 이런 걸 보고 뽑는 그런 이제 행사가 있거든요. 대통령은 이제 그런 걸 뽑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전 세계의 자유의 흐름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확고한 대통령과 리더를 뽑아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장 미국 내에 있는 안보 문제나 그리고 미국 내 경제 문제도 가장 잘 지킨 대통령이 되었고 결국엔 바이든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국제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당시에는 새로운 전쟁들이 하나도 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주 어설픈 미군 철수가 있었고 또 이제 이스라엘 전쟁 등등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터지고 도발이 터지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네. 퍼스트 아메리카, 예. 이걸 가지고도 또 이렇게 트집을 잡는 그 기사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아니 그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우선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네. 맞습니다. 그건 아마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선동된 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국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자국민들은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과 리더들이 자국민의 안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흘러들어오는 1,000만 명의 그 정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뭐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비용들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거기서 논란이 되는 이유가 그 금액에 대한 투명성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미국에 많이 넘어왔는데 전쟁 이후에 제가 우버 기사를 많이 하세요. 항상 대화를 해보면 젤렌스키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패한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걸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정적인 투명성에 있어서 확보되지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지금 외쳐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무너지면 미국이 불안정하면 전 세계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있고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도널드 트럼프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당연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현재 대통령의 그 실책도 크겠지만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특출함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본인이 보시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출함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단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특출난 부분은 뭐냐면요. 기존의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자본가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치인들은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본인들끼리 엮여있는 그 기득권 세력만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나는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소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그런 편이죠. 네, 다른 정치인들은 어쨌든 그런 모금이나 아니면 후원금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후원금에 의존하긴 하지만 트럼프를 후원하는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어떤 기업이나 큰 도너가 있다기보다는요. 그 대신에 또 그만큼 서민의 그 애환이라든가 서민의 삶에 대해서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지는 않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주된 국민들의 그 비율이 주로 이제 시골에 있는 백인들이나 요즘에는 흑인들도, 그리고 히스패닉들도 오히려 중산층 이하에 있는 국민들이 더 많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뭐 소수 인종을 우대한다, 그리고 소수 뭐 이민자들을 우대하겠다 해놓고 결과를 보니까 결국에는 소수 인종과 이민자들이 잘 사는 환경이 되지 않았던 거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고 계란 하나 사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트럼프 때가 훨씬 더 우리의 어떤 생활이 더 잘 보장됐다라고 느끼고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하고 미국 관계는 굉장히 최악이에요. 만약에 그 11월 달에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다시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 최악인 그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복된 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회복될 겁니다. 네, 보통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크리스찬이냐,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때요? 제가 생각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깊은 크리스천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요. 2020년 이후로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 뭐 2016년에서 20년 1기 때는 정말 이제 본인이 지지하는 어젠다를 그냥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나는 특별하니까 이런 마인드로 좀 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2020년 이후로는 수많은 공격을 또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떤 것에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부분은 나밖에 지킬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셨듯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사용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나저나 어떻습니까? 우리 김민아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2024년도 미국 대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로는 100%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추세라면요. 하지만 이제 연방 차원에서 뭐 트럼프를 투표용지에서 제거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은 계속 있을 것이고, 또 투표를 방해하려는 여러 가지 또 공작들도 2020년 이상으로 있을 것으로 예측도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지켜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모르겠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굉장히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절대로 민주당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 그거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무슨 변수가 11월 이전에 생길 수도 있다. 네. 근데 그 변수가 뭡니까? 했더니 그 얘기까지는 뭐 얘기는 하지 않지만 네. 굉장히 어두운 전망을 또 내보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주시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다시 이제 재선될 경우에 정말 지금까지 오바마 때부터 거의 공들여왔던 모든 그런 이거는 이제 크리스천 TV니까 반기독교적, 반유대주의적 정책들이 이제 더 이상은 펼쳐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런 어젠다를 따르던 기업과 또 세계 모든 정부들이 이제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를 막으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의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불행하게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된다. 네. 그러면 2024년 이후에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별로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두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다 이제 그런 것들은 해결이 되지만 네, 좀 두려울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세계 3차 대전이라든지 이제 더 큰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우리 브랜드 TV 시청자들이 네. 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이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네.
우리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네.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을 열 수 있는 리더가 당선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미국 대선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또 뭐 찾아가지는 못하고 오시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로라도 좀 우리가 소식을 좀 궁금하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